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30대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돈은 항상 제자리일까?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자산이 다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려는 건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30대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할 5가지 이유 중 3개 이상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이미 익숙한 사고와 소비 패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게 굳어가는 동안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뇌가 굳는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뇌과학 연구들은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신경가소성,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성인기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어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패턴을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40이 넘어서 배우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뇌의 유연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뇌는 마치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처럼 어떤 모양이든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후에 모양을 바꾸려면 굳기 전보다 몇 배의 힘이 필요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 리스크를 인식하는 방식, 소비 결정을 내리는 방식 같은 것들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오랜 시간 반복을 통해 신경회로에 새겨진 패턴들입니다. 20대에 형성된 소비 패턴이 30대에 굳어지기 시작하고 30대에 굳어진 패턴은 40대, 50대의 자산 지형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습관 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 년간 반복된 패턴을 바꾸는 데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당신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게 이미 신경회로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회로는 30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나는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안도감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예요. 뇌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빠르게 굳어가거든요. 편안할수록 기존 회로는 더 강하게 고정됩니다.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굳어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20대의 뇌는 어떤 경험을 해도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에 나쁜 소비 습관을 가졌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 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기존 패턴을 바꾸는 데 드는 심리적 에너지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변화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온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사실은 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미래를 할인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의 시간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뇌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의 보상보다 훨씬 작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10만 원과 1년 후에 받을 12만 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지금 당장의 10만 원을 선택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20%인데도요.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인간 뇌의 기본 설계에 가깝습니다. 이 현상이 실제 자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0세부터 매달 50만 원을 30년간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60세가 됐을 때 약 6억이 됩니다. 만약 20년만 투자하더라도 2억 6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생기죠. 그런데 그 50만 원을 지금 쓰면요. 여행, 외식, 최신 스마트폰, 브랜드 옷,
어쩌면 편의점 커피들로 사라집니다. 뇌는 이 두 가지 선택지의 차이를 2억 6천만 원 대 50만 원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큰 돈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연구들을 보면 자산을 더 많이 쌓은 사람들일수록 시간 할인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지금 쓰는 50만 원과 20년 후에 2억 6천만 원 사이의 연결, 고리가 뇌에서 실제로 느껴지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평생 월급을 월급으로만 쓰고 마는 사람들의 뇌는 그 연결고리가 희미합니다. 미래의 큰 숫자가 지금 이 순간의 구체적인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30대에 특히 무섭게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그리고 차를 바꾸면서 소비의 규모 자체가 커지는 나이거든요. 지출의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정당화됩니다. 이 시기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한 신경 회로가 강화됩니다. 그 회로가 강화될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은 점점 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밀려나요.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 전 30대였던 지금의 40대 중 상당수가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지금의 30대는 나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죠.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현재 편향의 작동 방식입니다. 미래의 후회는 항상 현재의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게 현재 편향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어른에게 주는 진짜 교훈. 스탠퍼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 교수가 1970년대에 시작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놓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아이와 바로 먹어버리는 아이를 수십 년에 걸쳐 추적조사한 연구입니다.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성취나 건강 지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결론으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후에 후속 연구들이 밝혀낸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후속 연구들은 아이의 기다림이 의지력만이 아니라 가정 환경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신뢰 경험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기다리면 정말 하나를 더 준다고 신뢰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기다렸습니다. 반대로 어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있는 걸 먹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걸 어른의 재정적 선택에 대입해보면 무섭습니다. 지금 30대 중 상당수는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아봤자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감각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은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라버렸고, 주식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린 상태입니다. 이 불신이 뇌에 새겨지면 미래 투자보다 현재 소비를 선택하는 회로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기다리는데 성공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들은 의지력으로 버틴 게 아니라 유혹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썼습니다. 마시멜로를 안 보려고 눈을 가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딴 곳을 쳐다봤거든요. 이게 어른들의 재정 결정에서 환경 설계에 해당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두는 것, 지출 충동이 생기기 전에 먼저 돈을 빼두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마인드는 단순히 아껴라, 투자해라가 아닙니다. 미래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드는 것, 그 구조를 30대에 굳히는 것입니다. 그 구조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재테크 지식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 구조를 30대에 만들지 않으면 40대, 50대에는 더 많은 지출 이유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소비 정체성이 굳는 나이. 30대에 일어나는 또 다른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소비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개념의 안정화라고 부릅니다. 20대가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실험의 시기라면 30대는 그 실험들을 통해 형성된 패턴이 나다움으로 굳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한쪽에는
나는 지금 버는 만큼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다른 쪽에는 나는 먼저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두 정체성은 수입이 비슷해도 1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자산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30대에 형성된 소비 정체성은 40대에 수입이 올라가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월급이 2배가 되면 소비도 2배가 되는 현상. 이걸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체성으로 굳어진 사람은 수입이 늘어도 자산이 늘지 않는 구조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300만 원을 받을 때 소형 SUV를 탔던 사람이 월 600만 원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경우 더 큰 차, 더 넓은 집, 더 비싼 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 확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확장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입이 늘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는 감각, 이게 소비 정체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수입이 늘었을 때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다릅니다. 얼마를 더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이 질문이 자동으로 먼저 떠오르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은 30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비 정체성이 어떻게 굳어지는지 더 실감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 비슷한 수입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친구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이게 은근히 자신의 소비 기준선을 만듭니다. 사회적 비교가 소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감각, 이게 30대에 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올라갈수록 저축과 투자를 위한 공간은 줄어들어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년 전보다 분명히 더 많이 버는데 10년 전보다 딱히 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게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30대의 가장 결정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걸 실생활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30대 초에는 투자 공부를 해보겠다고 책도 사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막상 실제로 계좌를 만들고 첫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뇌가 불확실성을 손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행동한다는 것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이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5번째 이유입니다. 리스크를 바라보는 방식이 고정된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인식 방식도 나이가 들수록 굳어집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을 약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100만 원을 얻는 기쁨과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잃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걸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편향은 30대에 결혼, 대출, 아이, 부모님 부양 같은 책임들이 쌓이면서 더욱 강화됩니다.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유연한 편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책임이 쌓일수록 뇌는 점점 더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손실 회피가 과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투자 기회를 봐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합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도 지금 안정을 포기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앞서죠. 그리고 그 패턴이 30대에 굳어지면 이후부터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기회를 봐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용감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다르게 보도록 뇌가 훈련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리스크다라는 감각, 인플레이션이 내 저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감각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지금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건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의 실제 가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손실이 느리게 오는 것뿐이에요. 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안전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조용한 손실을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10년, 20년에 걸쳐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이유가 당신은 이미 늦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은 줄어들지만 사라지지는 않아요. 뇌는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여전히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기존의 패턴을 점점 더 단단하게 굳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부자 마인드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쓰기 전에 먼저 일정 금액을 빼두는 것, 소비 결정을 할 때 단 2초라도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건가를 구분하는 것,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너무 위험해가 아니라 이게 왜 기회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이런 작은 반복들이 실제로 뇌의 회로를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30대입니다. 뇌가 완전히 굳기 전 아직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때 10년 후에 자신이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지는 지금 이 시점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단순한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뇌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구조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반복된 경험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의지력을 높이는 것보다 환경 자체를 설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충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한다거나 나는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동이체로 먼저 빼두자거나 하는 식으로요. 뇌의 기본값을 신뢰하지 않고 그 기본값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환경을 먼저 세팅하는 거죠. 수입과 자산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30대일 때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30대의 그 패턴을 굳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이 지금 30대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지금 30대가 30년 후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패턴을 뇌에 새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30대를 보내는 방식이 60대의 자산 지형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말이 공포스럽게 들린다면 그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직면하고 나서 뭔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30년 후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은 뭘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첫째, 이번 달부터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소득의 10%를 무조건 투자 계좌로 빼두는 것. 금액이 작아도 괜찮아요. 그 자동화된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 자산 현황을 숫자로 직접 들여다보는 것. 뭘 가지고 있고 뭘 빚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다른 회로가 자극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소비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48시간만 기다려보는 것. 48시간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사세요. 그런데 상당수의 충동 구매는 48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이 3가지가 뇌의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30대 안에 있을 때 변화의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 세대분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30대 자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의지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가 굳어지는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이 그 타이밍에서 아직 변화가 가능한 시기라는 것을요. 부모가 아껴라, 저축해라고 말하는 것과 뇌과학적으로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 대화 하나가 자녀의 30년 이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뇌에 작은 자극을 준 거예요. 그 자극이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그 선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0대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 혹은 지금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고민보다 같이 나누는 고민이 더 멀리 가거든요.